요즘 토론 응원하는 요즘 웨딩 라디오.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들의 요즘 결혼을 응원하는 요즘 요즘 웨딩 신부 라디오. 저는 지원하는 요즘 라디오 DJ 웨딩 라디오. 웨디입니다.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11호 부동산 대책 소식 들으셨나요?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가 70%에서 40%로 뚝 떨어졌다는 뉴스인데요.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신혼집 마련을 앞두고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부동산 전문가들의 유튜브 영상이나 신문 잡지를 좀 봤는데요. 일단 우리 예비 신혼부부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그래도 열려있는 문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행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11호 대책이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요즘 신랑 신부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호 대책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이번 대책의 핵심은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죠.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전에는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4억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원, 25억 넘는 집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 가격이 비싼 집일수록 더더욱 대출이 어려워진 셈이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10월 20일부터 2년 동안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했었던, 즉 적은 돈으로 집의 소유권만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어주던 이른바 갭 투자자들은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전세자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니까요. 실제 그 집을 사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이번 규제에서 예외 대상입니다. 예외예요, 예외. 생애 최초라면 은행에서 여전히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고요. 최대 6억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가 뭐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세대원 모두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물론 집이 아니더라도 분양권을 가졌다거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적이 있어도 당연히 이건 주택을 구매한 것과 진배 없으니까 생애 최초로 인정이 안 되긴 합니다. 만약 두 분 다 집을 산 적이 없는 신혼부부라면 다행히 11호 규제와는 상관없이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금리가 연 2.55%에서 3.85% 정도로 꽤 낮은 편이에요.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LTV는 80%, DTI는 60%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순자산은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있어요. 금리가 연 1.9%에서 3.3%로 훨씬 낮고 최대 3억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마이홈 포털을 검색하시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신혼부부를 위해서 마련된 대출 상품들이 있으니까 혹시 비싼 이자 비용이 부담되시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산 계획이 있으신 예비부부시면 신생아 특례 대출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를 낳으시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금리도 첫 5년 동안은 연 1.8%에서 한 4.5%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둘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특례금리 기간이 5년씩 더 연장돼요. 그래서 둘째 낳으시면 10년, 셋째 낳으시면 15년 이렇게 저금리 혜택을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책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도 뭐 예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11호 규제와 상관없이 여전히 LTV 70%, DTI 60%를 유지하거든요. 일반 대출자는 최대 2억 원, 생애 최초는 2억 4천만 원, 신혼부부나 두 자녀 이상은 3억 2천만 원, 또 신생아 특례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은 편이고요. 소득 조건도 부부 합산 6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면 가능해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애 최초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도 감면되고, 신혼부부는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특히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아이를 낳으셨다면 추가로 300만 원을 더 감면받아서 최대 500만 원까지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지자체에서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주 지역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혹은 신혼부부 주택 지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11호 대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신혼부부들에겐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시잖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포기하기엔 좀 이르죠. 조금만 찾아보면 좀 더 현명하게 혜택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결혼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